2024년 6월 19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6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5, S&P 500이 0.25, 나스닥이 0.03% 상승했고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열풍에 따른 투자 심리가 호조를 보였다. 자, S&P 500과 나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고공행진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바로 미국의 5월달 소매 판매인데, 시장 예상은 0.2% 증가를 예상했지만 0.2보다는 약간 부진한 0.1% 증가였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저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였냐면 오히려 증가가 아니라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깨고 감소가 돼서 미국이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좀 앞당기지 않겠느냐라는 전제를 좀 깔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둔화됐지만 감소되지는 않은 경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소매 판매 결과를 보고 드는 생각은,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를 빨리 인정해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금리 인하를 빨리 써버리고 다른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하는 거다 보니까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만 키워놓고 경기 둔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6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를 보고 느낀 점입니다. 5월달 산업생산 시장 예상은 0.4% 증가였는데 전월 대비 0.9%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연준 위원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방은행 총재,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모두 신중론을 얘기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기 위해서는 수치가 더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몇 달, 몇 분기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쿠글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추가 진전이 점진적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경제가 진정된다면 올해 안에 정책 완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소매 판매 얘기하면서 미국 얘네들은 경기 둔화를 인정하지 않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면 좋은 경제 지표가 더 많이 필요하다. 아직은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좋은 경제 지표는요, 진짜 좋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부진한 경제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까 봐 지금 연준은 상당히 공포감에 떨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경제 지표는 부진한 경제 지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미국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경기 둔화를 예쁘게 좋은 경제 지표, 부진한 경제 지표를 좋은 경제 지표라고 포장해가지고 오직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만 지수를 버티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주식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며칠 전에 어떤 청취자님께서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는 테마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원래는 어제 방송에서 설명해 드린다고 해놓고는 깜빡했습니다. 화투를 치는 사람이나 고스톱을 치는 사람이나 화투를 치는 사람이나 카드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처럼 주식을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인간의 삶이 들어있다라고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이 모르는 것처럼 그만큼 주식시장은 오묘하고 힘듭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카드도 칠 줄 모르고 고스톱을 칠지도 못하다 보니까
고스톱이나 카드가 주식만큼 더 오묘하고 어려운 분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은 워낙 생각하고 고민할 게 많잖아요. 그죠? 체크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리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경제지표 하나만으로도 그걸 해석하는 생각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래서 마치 인생이 자기 뜻대로 100% 되지 않는 것처럼 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전에요.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줬던 주식 고수는 매일매일 3개의 증권 계좌로 몇천만 원씩 주식을 사서, 그때는 상한가 폭이 15%였거든요. 15% 상한가 찍고 수익 나고 그 화면을 캡처해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매일매일 올렸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녀석이, 나보다 한 살 어렸으니까 그 녀석이 이제 저랑 알게 되고 저한테 이제 주식을 가르쳐 주게 된 그런 그 스토리가 있었는데, 여하튼 근데 그 녀석이랑 얘기를 해보면 저는 너무 부러웠죠. 전 증권회사 직원이었고, 사실 누구나 내가 사는 가격이 저점이었고 내가 파는 가격이 고점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로망 아닙니까? 근데 그 녀석은 매일매일 고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소주를 마시면서 저한테 이런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장 큰 고민이 있다. 무슨 고민? 저점을 못 잡는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미친놈아 그랬죠. 아니 매일매일 상한가에 주식을 파는 놈이 저점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는데, 걔는 걔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고점은 잡는데 저점을 못 잡겠대요. 굉장히 배부른 얘기죠. 그만큼 주식이라는 게요, 제가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는 것처럼 돈을 잃으면 잃는 대로, 또 벌면 버는 대로 힘든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저는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 때요, 전 종목이 다 상한가 간 게 아닙니다. 전 종목이 다 하한가 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남한을 향해서 날아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곤두박질 쳐서 하한가 가고 막 난리 나겠죠. 그런데 아마 전쟁 관련주 우아하게 포장해서 방산주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주식시장 독하고 못됐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하거든요. 주식시장이 지수가 오른다고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닌 것처럼, 지수가 빠지면 결국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대형주가 빠진다라는 거고, 세력들은요, 대형주에 관심이 많아지면 개별 종목이 힘을 못 받는다라는 걸 누구보다 많이 압니다.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쫙 작업해 놓은 거를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개인들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인들은 일단 수익이 절실하고, 나 주식했는데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사라고 해서 샀더니 삼성전자가 빠지고 아이고 속상해. 근데 옆에 있는 허접한 테마 종목들은 막 올라가. 빨리 그 손해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명 테마주 같은 거로 옮겨 타게 되고, 그런 때를 노려서 세력들은 작업을 해놓고 개인들을 꼬십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면 개인들은 그런 우량주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돈을 못 벌었고 작년에도 제가 돈을 못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이 그런 지수 관련된 우량주들에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저렇게 불안한 종목은 사면 안 돼 라고 멀리하죠. 이 답변으로 아마 궁금증이 좀 풀어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지수가 올라가는 날은 제 관심 종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지수가 안 좋을 때,
갑자기 쭉 올라가면 제가 이제는 매도합시다 라는 신호를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나 미쓰리 아니었으면 진작 팔아 제꼈을 텐데 미쓰리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버텼다가 그래도 먹고 팔았네 고마워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럼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일단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뻘개서 그냥 뻘건 게 아니라 그래도 수익 나서 매도했는데 또 재미있게 그 매도한 가격이 거의 당일의 고점 부근이다. 그냥 이거 하나만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그 즐거움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반에는요. 제가 욕심이 좀 과해서 무리를 좀 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1,000만 원씩만 들어가세요라고 했는데 1,000만 원씩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상 사신 분들도 물론 계시죠. 미쓰리 네가 어떻게 알아라고 하시지만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현재가창 보고 매매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그 매수가는요. 그냥 단순한 매수가가 아니라 이 가격에는 이만큼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서 그 매수가를 정하고 그 매수가를 제시하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1,000만 원만 했는데 수익 나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돈을 더 투자하거나 주위 사람한테 권유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시겠죠. 그러면 100%못 갑니다. 대신 저는 계좌를 까보세요. 저에게 보여주세요라는 얘기는 감히 하지 않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 그 꾀가 생겨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매매 돌리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적당히 제가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그리고 경고를 엄청 세게 하죠. 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미리 매도 주문을 내주세요라고 해서 매도 주문을 내잖아요. 올라가던 종목이 빠집니다. 이건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저와 매매하시는 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단 제가 미쓰리 덕분에 수익 났어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 댓글에 달지 말라고 하죠. 왜? 저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가 않거든요. 원래 이런 거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라고 해서 팟빵에서 유료 방송했는데 그때도 제가 몇 년 동안 1,000만 원만 하세요 했는데 막 1억 원씩 몰빵하면서 그 종목을 아작을 냈고 덕분에 제가 1년 동안 개고생했고 그 ASF 한 분들이 기다리시고 그래도 저놈은 가시나게도 최선을 다하네 기특하네 해가지고 나중에 미쓰리 좀 계속하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 인연으로 하게 되다가 군자금 필요하다고 하니까 생돈 들어가기보다는 진짜 여유자금으로 매매해서 우리 군자금 좀 보탭시다 라고 시작하게 된 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매매가 잘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미쓰리가 매매가 잘 되는 장이 있고 매매가 안 되는 장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주식시장 좋으면 저는 매매가 안 된다고요. 오래 기다리시게 되죠. 그럼 가끔씩 저한테 톡이 오는 게 물타기 해도 되냐? 안 됩니다. 그러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줘봐라. 안 됩니다. 라고 하죠. 제가요, 성격이 좀 족같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종목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종목 교체하면은 아마 빠질 거예요. 라는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끔씩 진짜 그렇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매매를 같이 해보고 제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매매를 해봤겠습니까? 저는 매매로는 어디 가서 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톡으로 몇 마디만 해보면 이분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도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매매를 하다가 한 종목이 좀 시게 물렸어요. 좀 어떤 분이 많이 샀구나. 아니면
뭐 제가 약간 종목을 실수해서 뽑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시점에서 일단 기다리십시오.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기다려만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길어지면 그 종목이 올라올 땐 목표 가격보다 조금 더 단 10원이라도 단 100원이라도 더 제가 높게 팔아드리려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 손절은 안 하고 물타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께서 이런 거죠. 나 주식 매매하고 싶은데 너무 심심해. 어쩌지? 여유 자금이 있는데 그럼 혹시 하나만 하면 더 안 될까? 그럼 하나만 더 하십시오. 제가 3개까지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3천만 원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이 원칙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종목은 오래 물리더라도 오래 기다리더라도 다른 종목은 이제 좀 제가 죄송한 마음에 좀 빠릿빠릿한 종목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정해진 금액만큼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종목 완전 이제 좆됩니다. 완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죽어요. 이 얘기를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요. 난 이분 꼭 좀 돈을 벌어드리고 싶은데 라고 사심이 가득한 거는 또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이거 좀 여유 있게 해드리자 하면 또 그 종목은 오히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격을 드리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타이밍에 주식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톡을 보내도 확인이 늦을 수 있고 확인하고 접속하고 주문 내고 그 사이에 가격은 막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막 급변하는 종목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집해놓고 좀 기다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천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눈치 못 채시고 무리하게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더 들어가신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특히 저는 수익 난 거 댓글에 자랑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인들 소개시켜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요? 좆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저랑 매매를 해서 얘는 좀 기다리게도 하고, 근데 그래도 좀 수익 나면 지가 좀 수익을 많이 내주려고 노력하고 진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애구나. 그럼 뭐 나 여유자금이니까 뭐 진짜 1년 동안 기다려서 은행 이자보다만 많이 나오면 되지. 그럼 2년 기다리면 은행 이자 2배 이상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저의 매매 스타일을 알고 기다려 주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뭐 하나만 더 할까? 아니면 나 미쓰리랑 진짜 오래 할래. 미쓰리 제발 이거 멈추지 말고 계속 해줘?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지인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뭐 저를 믿는데 뭐 아드님 계좌를 넣고 제가 그런 부탁 안 드리잖아요. 왜? 미쓰리 맛을 모르면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매번 수익을 내드리겠습니까? 물론 가장 재수없는 스타일이 새로 시작했는데 오늘 주식을 샀는데 그 다음날 7% 수익이 나. 그럼 그분들은 와 미쓰리 대단하라고 하지만 저는 속으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럼 그분들은 그 짧은 기간에 수익이 그렇게 나는 거를 맛보시면 그 다음부터 못 기다립니다. 그럼 제가 일부러 조금 못됐지만 조금 기다리게 하는 종목을 드리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놓습니다. 제가 그런 스피드까지 조절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따로따로 그분 스타일에 맞춰서 그 모든 관리를 제가 한다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손절해서 다른 종목 들어간다? 안 된다고요. 물타기 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대신 기다려만 주시면 제가 제 계좌로 매매하지 못하고, 왜? 제 계좌로 매매하면 저는 철저히 분할 매수, 한 주, 2주까지 제가 분할 매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재매매를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 거를 봅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느라 이렇게 봤더니 제가 지금 11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더라고요. 그 11종목의 거래량, 현재가 창이 돌아가면서 제 눈동자를 막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염에 걸리고 화장실 못 가고 허리 아프고 변비 걸리고 하는 이유가 여차하면은
빨리 그나마 빨리 대응하게 해드려야 되고,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좀 미리 주문 내시라고 하면 미리 매도 주문 내면 가격이 빠지는 걸 그분들도 겪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바로 자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는 거 때리세요. 지금 바로 매도 주문 해서 바로 매도 주문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소원이 뭐라고요? 돈다방 미스리 카페 만드는 게 제 소원이라니까요. 눈앞에서 쭉 모셔다 놓고 한 10분 모셔다 놓고 바로바로 제가 커피 팔고 생맥주 팔면서 자 지금 매수 주문 엔터. 내가 소원이 이거라고요. 왜? 제 맘대로 안 되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제 뜻대로 해주고 싶으신데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 중일 수도 있고 운전 중일 수도 있고 카톡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갑자기 HTS 프로그램이 접속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엄청난 케이스가 많은데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그 이벤트 하시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왜 이벤트 신청할 때 저는 제 번호만 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 왜 안 올라가 답답해라고 저한테 문의 직접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계속 막 맨날 매일매일 막 수익 내드려요. 막 저 졸라 돈 많이 벌어드려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물려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제가 조급하지 않아요. 왜? 초반에 조급해가지고 제가 막 했더니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아는 종목이고 진짜 뭐 내가 맘만 먹으면 그 종목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올릴 수가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좀 내가 내려놓고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기다려보자. 어쨌든 제 마음가짐은 끝까지 제가 잘해드릴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1,000만 원만 투자하세요.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손절 안 됩니다. 물타기 금지령입니다. 목표 수익률 딱 정해서 혹시 팔았는데 더 가도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매도한 다음에 가격 뭐 100원, 200원 조금 더 올라가지만 종가 봤더니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가격이 쌌더라. 미쓰리가 잘 팔아줬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이거. 물론 아시겠지만 공짜로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아니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인데 수수료 안 올리냐고 막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안 올립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안 올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투자 금액 늘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냥 오늘 제가 넋두리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냥 되게 그러니까 믿고 그냥 조용히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분이 속이 엉망진창 속이 타시겠지만 뭐 저도 속 타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뭐 나중에 이 기다린 게 모두 보람으로 만들어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하루하루 제가 잘 지금 버티고 있는데 가끔씩 진짜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오늘 제가 넋두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주식시장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직까지 2,800포인트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주식시장이 올라가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올라가는 건 경기 둔화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부진한 경제지표를 좋은 경제지표라고 포장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고 특정 종목으로 지금 종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장은 아니다. 한번 출렁거려야 되고요. 출렁거리면 또 이제 기다렸던 미쓰리의 장이 또 한번 오는 거죠. 예. 저는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100%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급적이면 멘트를 좀 줄이고 특히 매매에 대해서는 멘트를 좀 줄이고 그래 보여주자 이씨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드리는데 좀 속상한 댓글이 좀 올라와서 제가 오늘 넋두리 했고요. 저는 지금처럼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난 미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돈다방 미쓰리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 들으셔도 되고 오히려 들으시면 안 되고 저랑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저는 다 까발렸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런 매매해요. 근데 나 괜찮은 것 같아. 그러시면 이제 저랑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실 분이 있으면 저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고 제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건 저희 능력이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